오늘 5분 모셨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서가본 국민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양절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세 분이나 모시네요. 이 또 잘 나가다가 판을 확실히 흔드는 북측 아니겠습니까? 회담 연기 이틀째. 과연 오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니까요. 어제보다 더 냉랭합니다. 추가로 들어온 소식까지요. 먼저 북한에 대한 이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n't been notified at all. We'll have to see. Thanks, guys. We haven't seen anything. We haven't heard anything. We will see what happens. Whatever it is. Are you still going to Singapore?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SNS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이상한 침묵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북한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정상회담 마치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풍기고 있는데요. 합동훈련을 계속 비난하고 있고요. 취재진의 호의적이던 대사관도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던데요. 어떤 걸까요? 오늘의 북한 입장 말이죠. 이 기대 수준 조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 비핵화가 기정사실화 이렇게 되면서 미국 정부 관리들이 특히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계속 그 새로운 요구를 마치 북한과 미국 간에 이미 합의된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좀 세계가 믿어주길 바라긴 하지만 네. 그 반대급부는 북한이 마치 모든 핵 프로그램과 물질, 시설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포기할 것이라는 인상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기대 수준을 조절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했던 싱가포르에서까지요. 북한 대사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취재진 전원인데요. 정작 이 인권은 미국이 문제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더욱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의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를 가셨고요. NSC를 주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도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런 고요 속에서는 물밑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서로를 접촉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원래 라인이 계속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그런 협상 준비하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이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융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미국 측에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입장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의도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문제를 삼았는가? 맥선더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변호사 세 분이 와 계시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2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 이야기했습니다만 남조선 당국과 미국은 역사적인 4.27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을 벌려놓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오히려 우리는 합의를 지키는데 왜 대한민국이 네. 안 지키느냐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판문점 선언에 있다고 이제 북한은 계속 이용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네. 만약에 그걸 협정이라고 한다면 적대의 개념에 관한 문제죠. 근데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임을 내가 이해하고 양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 큰 척은 아니겠습니다만 통 크게 얘기했다가 왜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걸까요? 잠시 뒤에 그걸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요.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파악했을까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황 파악을 청와대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NSC를 개최를 하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었고 오히려 이제 자극하는 발언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가동이 되기까지 북한과 갈등은 그 잠재적인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소통 창구를 통해서 비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부동을 파악하려 할 것이고요. 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이긴 하지만 지금 그 군사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이 훈련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이냐 아니면 볼턴 안보보좌관의 어떤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보 삼는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이제 5월 22일 곧 문 대통령 출국하시지 않습니까? 가서 네. 정확하게 더 중재 역할을 해달라라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따로 오늘 행사를 가면서요. 일정 정도 너무 이 사안에 깊이 개입하지 않도록 청와대가 애써 거리를 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이럴 때 하시지 왜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안 하시나요?라고 하지만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추진하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걸 언제 할지 사실 잘 모르죠. 대신 북한과의 한라인 대신요. 미국과의 한라인을 든 것 같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요.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하고 통화를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셨다고 하나요? 아마 지금 그 북한의 갑작스러운 이게 남북 그 고위급 그 회담을 연기한 거에 대해서 네. 도대체 뭐 북한의 그 속내가 무엇인지 서로 이제 파악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은 파악하셨대요? 뭐 하여튼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뭐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고 네. 지금 그 확인 중이다 이렇게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이 볼턴 보좌관은 한국조차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중재를 더 해보겠다. 역지사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역지사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지금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입장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중재하겠다는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고 신중하게 대응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단히 적절한 이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그 북한하고 또 정상회담이 가까워올수록 지금 아까 봉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로 이익의 문제,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네. 협상이라는 게 결국 밀고 당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게 그 핵 폐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북해에서는 그만큼 또 미국에서 얻어낼 것들은 분명하게 얻어내고 또 시기 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만큼 협상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이 국면들이 대체로 무슨 파국 국면이 아니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밀고 당기기 수순이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 갑자기 북한에 나타난 사람이 지금 김계관 제1부상이란 말이죠. 과거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 악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 볼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협상 테이블에는 이 볼턴이 앉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서로 간에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국내 정치도 필요하고 또 협상력도 네. 높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우리 한국은 그 과정에서 결국 문 대통령이 22일 날 미국 가시는데 그간에 운전자로서의 또 충실한 그 역할들을 잘 해내시겠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시기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문점 회담까지 했는데 과연 이 맥스 샌더 훈련을 한다고 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 15일에 오히려 남북 고위 측 회담은 북한에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맥스 샌더는 11일에 시작되어서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태영호 발언이 나왔는데 태영호 발언은 14일에 나왔기 때문에 15일에 그 북한이 이를 알고도 제안을 하고 그 다음날 취소한 부분은 좀 뭔가 석연치가 않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미국과 북한이 물밑 협상 중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부분을 좀
협상이 지금 볼튼의 입장에서 계속 보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문턱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운전대를 붙잡고 좀 중재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은요, 계속 볼튼만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흡혈귀라는 용어까지 쓰면서요, 적대적으로 얘기했고, 물론 오늘 존 볼턴도 물러서질 않았죠. 김계관 부상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인물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독설에 독설로 받아쳤는데요. 이 북한의 변하지 않는 입장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 전쟁 서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리고 있으며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소년을 비방 중상하는 노름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다. 오늘 좀 출근을 좀 늦게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고위급 회담이 사실 이제 북측의 제안으로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거 검사하고 김기관 지금 명승 유상 그리고 가마에서도 연기가 나왔는데 통신사 보도 내용 보면 아마 뭐 봤어야지? 아까 봤습니다. 북한이 지목했던 볼튼은요, 오늘 미국 언론에게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입장이라 다름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담에 성실하지 않으면 꽤 짧은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하면서요. 이 볼튼, 북한은 좀 트럼프하고 볼튼을 좀 갈라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냉랭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존 볼튼 보좌관이 이제 전면에서 사라지느냐, 그러면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새로운 그 문턱을 좀 내리고 유연성을 좀 더 강화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야지 협상력이 제고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육자회담에도 그랬고요. 네. 한 가지 또 좋은 예가 이제 풍계리 이제 셧다운을 하는데 거기에 일본만 싹 뺐지 않습니까? 대신 영국을 초대했죠. 그것은 이제 일본한테 그동안 CBID뿐만 아니라 생화무기, 그다음에 납치 문제까지도 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경고와 징벌 차원에서 이제 일본과 미국을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북한의 접근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볼턴 보좌관이요. 지금 미북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요.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대북 제재를 하면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초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고 2000년대 네. 초후반부터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 행정부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실제로 정책에도 많이 반영이 됐죠. 근데 북한이 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은 어쨌든 체제 변화를 통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외부 발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뭔가 달라지겠다라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지금 협상 파트너로 나오고 있고 거기 속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 볼턴인데 볼턴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졌는데 왜 당신들은 그대로 있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멜라니아 여사 병문안을 마치고 가는 와중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볼턴에 대해서는 그래 좋아 이대로 계속 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착착해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실제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역할 분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시기에 협상력을 높여야 되는 이 시기에 이 볼턴의 역할이 있고 아까 우리 네. 공 박사 말씀하셨듯이 그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올 건데 말 그대로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볼턴은 이 트럼프의 참모이기도 하지만은 또 네오콘의 이 대표 선수로 지금 들어와 있다고 봐도 네. 무방하거든요. 2003년도에 군축 차관으로 있을 때 2003년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첫 번째로 미국에서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북한을 이란과 같이 악의 축으로 분류해놓고 부시가 얼마나 실제로 북한을 직접 타격하겠다고까지 그렇게 으름장을 놓던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쓱 뒤로 물러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 협상 국면과 또 그 전에 협상 이전에 밀고 당기고 국면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역할을 지금 충실히 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제 어떻게 미국의 응답이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북한은 지금 계속 긁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측에서 아래에서 접촉해 주길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급적 로키인데 오히려 의외로요. 공식 반응이 중국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사진 한 장에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환한 미소가 대대적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 북한 참관단이 중국에 와서요. 농업이나 경제, 그렇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주겠다고 하는 농업이나 IT는 정작 중국에서 받아가는 모양새입니다. 90도 인사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주석이 직접 참관단 저렇게 맞이한 적도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보다 둘이 낫죠. 예전에 김일성 주석도 성공했던 것이 중국과 소련, 구소련 간의 이제 갈등을 통해서 네. 비록 약소국이었지만 최대한으로 그 경제 지원과 안보 지원을 받아냈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이런 활력 있는 외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 비핵화 문제에 가서 상호 고위 접촉이 계속 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끌어들이고 미국도 끌어들이는 이 등거리 외교를 가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죠. 지금 계속 어제부터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건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 원산에 좀 집중적으로 돈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것처럼요. 공사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우리가 언제 미국에 구걸했냐. 우리는 우리만의 체제 존립이 중요하다 하지만요. 필요한 건 돈이 아니까 혹시나 중국이 이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중국을 믿고 일명 형님만 믿고 연합훈련도 통 크게 했다가 왜 연합훈련입니까? 라고 믿고 나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딱 우리는 중국을 믿는다, 우리는 미국을 믿는다 하지 않고 네, 중간에서 중국한테도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미국한테도 던지고 이렇게 계속 균형 외교를 할 것입니다. 근데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은 그 김계관 제1부상의 이제 메시지를 보면 바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왔죠. 우리가 언제 미국한테 기대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 했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려면 우리에겐 중국이 있다. 새로운 경제 협력의 대상으로 중국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우리한테 한번 해봐. 그래도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이지만 내가 봐줄게. 그런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은근하게 풍기진 않았을까요? 동생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시진핑은 공동우명체라 그러잖아요. 저는 네. 왜 중국과 북한이 공동우명체가 되는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오늘도 당장 시진핑이 김정은의 새 노선을 찬양한다까지 입장이 아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우리가 한민족의 공동우명체다. 그 말은 그 성립이 가능한데 중국과 북한이 공동우명체라는 건 우리 역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겪어보지만 도대체 선한 외세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건 미국이건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도 저렇게 북한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뭐 줄타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북한 간에 이게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통일적으로 가까이 되게 되면 결국 그 투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저게 잘 돼도 미국 사람들 세금으로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결국 우리 돈이거든요. 예전에 그 제네바 그 합의 때도 경수로 건설 비용 70% 우리가 됐습니다. 일본이 30% 되고. 결국 우리가 책임지고 또 우리가 해 나가야 이게 외세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 말씀 맞는데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의 세금 갖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결국 대규모 민간들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지금 네. 우리 그 대한민국의 돈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통일한 한국을 위해서. 예.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죠.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셔서 말씀드려야 될 것 중국을 같아요. 관계해가지고 중국과 지금 미국이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 관세 문제까지 굉장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미국과 북한이 교류를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패싱을 넘어서 중국이 혼자 고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러던 네. 와중에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손을 잡고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협상하면서 나는 중국도 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과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우리 북한을 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빌미 삼아서 미국을 견제하고 또 미국도 북한을 교두보로 삼아서 서로 약간의 견제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중국과 북한이 또 같은 경제적인 협력 또 미국을 대하는 그런 방어 라인 그런 것들이 서로 동상이모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북한이 중국을 놓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놓지 못하는 것이 서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변심처럼 보였던 돌변한 그 근저에는 시진핑의 한마디가 있지 않았을까. 워낙 트럼프가 11월 이 중간선거 때문에요. 모든 그 안에 손에 잡히는 거 내놔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저 두 나라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 믿고 한번 질릅니다라고 김정은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오늘 프랑스의 한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네, 북한으로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아직 하지 않았죠. 김정은 위원장도 그때 판문점 선언에서도 안 했고 정상회담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존 볼튼 보좌관 같이 강경 발언이 미국에서 이제 힘을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우리 정치 지도자들 여기 서 교수님도 계시지만 개헌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 한다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에 과연 그 증거가 있느냐 한다면 애매하거든요. 비핵화란 단어를 이제 김기환 제1부상도 하질 않았고 개인 메시지에서도 북한 정부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이제 중매 외교를 하면서 북한이 지도부가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일이 그르쳐진다면 북미 간에 한국 정부의 이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고 굉장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뭐 외교라는 것도 역시 내가 진심이야라고 보여주는 거, 진정성을 보여줘 그 시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홍영식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